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작은 습관의 제임스 클리어의 책인데요. 이 책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저는 두 번 읽었는데요. 이제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 과거에 한번 읽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이 굉장히 습관 전문가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습관과 관련된 실제적인 조언들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의 관점은 이 책은 학술조사연구소가 아니라 실행 매뉴얼이다. 그래서 이제 스키너가 1930년대에 자극, 반응, 보상으로 제시한 이론에 어느 정도 근거한 것 같아요. 이 책은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라고 이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이제 자극에 이제 대응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열망이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제 우리 안에 생각, 감정, 믿음도 이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제시하는 관점은 인지과학 및 행동과학을 통합한 모델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습관에 관련돼서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연구에도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자극과 내적 감정 두 가지를 이제 적절하게 이제 조합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습관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좋은 습관을 만들고자 할 때, 그 시작은 이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정체성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그냥 뭐랄까요,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니라 진짜 습관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담배를 권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괜찮습니다. 담배 끊었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흡연자이며 뭔가를 하느라 애쓰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전 흡연자가 아니거든요. 작은 차이지만 이 대답은 정체성을 바꿨다는 신호다. 그래서 뭐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은 뭐 담배 흡연자들은 뭐 영원히 담배를 끊는 것은 없다. 잠시 쉬는 거일 뿐이다. 뭐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마인드셋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냥 흡연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모습의 자부심을 가질수록 그와 관련된 습관들을 유지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일을 실행하기는 쉽다. 그래서 행동과 정체성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면 더 이상 행동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라는 거죠. 습관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습관을 형성한다. 이는 쌍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뭐 정체성, 목표, 목적,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는 게 어느 책에서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습관을 만들려고 할 때 그거는 이제 재미있게 쉽게 단순하게 해야지 그게 습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싶어 근질거린다.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를 잡는 것이다. 한때 노력을 요했던 선택은 이제 자동적인 행위가 된다. 습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습관은 경험을 통해 학습된 정신적 지름길이다. 이런 의미에서 습관은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기억일 뿐이다. 그래서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해보라. 어떻게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하기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뭐 쉽고 재밌고 단순하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고 붙여라. 습관의 시간과 장소를 부여해 실행 의도를 세워야 한다. 자신의 습관에 이 전략을 적용하는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써보는 것이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습관의 시간과 장소를 제시하라. 이를 충분히 반복하면
왜라는 의문을 품지 않고 적시에 적정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걸 읽고 저도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 볼까 좀 아이디어를 짜봤는데요. 할지 말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양치질을 할 때 눈을 감는다. 이제 뭐 모니터 같은 걸 볼 일이 많으니까 눈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도 이제 쉴 수 있는 어떤 습관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양치질 할 때마다 그러니까 양치질하는 게 결국에는 뭐 화장실 양치질 할 때 이제 눈을 감고 명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드로 효과를 이제 사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드로 효과는 뭐냐면은 뭐 이제 새로운 것을 사게 되면 추가 구매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옷을 사면 그 옷에 어울리는 신발과 귀걸이를 새로 사야 한다. 소파를 사면 갑자기 거실 전체의 조화를 위해 다른 기구들을 사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많은 인간의 행동이 이런 사이클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도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욕실로 가서 손을 씻고 닦고 그 후에는 사용한 수건을 세탁실에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리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현재의 습관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그 위에 새로운 행동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습관 쌓기 공식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지만으로 어떤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6년 심리학자 쿠르트 레비는 이런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행동은 사람과 그들을 둘러싸는 환경 간의 함수관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내적인 요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적인 요인도 중요한 거죠. 기타를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면 연습하지 않게 된다. 손님방 한 구석에 있는 책장에 책을 꽂아두면 책을 읽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은 이제 책장 같은 데서도 가장 중요한 책은 잘 보이는 곳에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주 떠올리고 그 책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새로운 환경하에서는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색다른 커피숍, 공원 벤치, 평소 거의 이용하지 않는 방구석 자리 등 새로운 장소로 가서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보라. 과거의 환경 신호와 다투지 말고 방해꾼 없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라. 그래서 뭐 커피숍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은 뭐 집중이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곳에 갈 때마다 나는 무엇을 한다라는 것을 정해 놓으면은 또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접근하기 힘들 때는 현재의 환경을 다시 설계하거나 배치해보라. 이게 좀 의미심장했습니다. 아는 작가 중에 컴퓨터로는 글만 쓰고 태블릿으로는 책만 읽고 스마트폰으로는 SNS와 문자 메시지만 이용하는 이가 있다. 이렇게 하면 뇌가 잘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제 그 사물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컴퓨터, 작업용 컴퓨터랑 저 노는 컴퓨터를 따로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쁜 습관은 피해야 되죠. 근데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그 근원부터 배워내는 것이 더 믿을 만한 접근 방식이다.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그것을 유발하는 신호에 노출되는 일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게임을 자기가 나쁜 습관이라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게임을 끊기로 했다. 그러면은 일단 컴퓨터에서 게임을 지워야 되죠.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매번 이제 컴퓨터를 킬 때마다 게임 아이콘이 보이면은 이제 그게 유혹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제력, 이제 내적 요인이죠. 이건 단기적 전략이지 장기적 전략이 아니다. 한두 번째 유혹에 저항할 수 있겠지만 매번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는 의지력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요인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자꾸 자기가 이제 주식 매매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HTS를 지워버린다던가 뭐 보안카드나 OTP 같은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도파민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마약, 정크푸드 뭐 이런 것들도 결국엔 높은 도파민 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 묶기 전략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고 싶은 행동과 해야 하는 행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므로써 작동한다. 넷플릭스를 보는 일과 페달밟기용 자전거를 타는 일을 한데 묶는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 게임에 대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게임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던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거를 묶는 전략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규칙은 이렇습니다. 현재 습관을 한 후에 내게 필요한 습관을 한다. 내게 필요한 습관을 한 후에 내가 원하는 습관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습관 쌓기 전략과 조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죠. 아까 뭐 저는 뭐 양치질을 할 때 눈을 감는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눈을 감는다라는 것은 제게 필요한 습관이죠. 필요한 습관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습관을 거기다 얹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뭐죠? 무슨 껌이죠? 양치질 한 후에 이제 그 씹는 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습관이면 그런 것도 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냥 약간 어그로송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완전히 틀렸다라기보다는 그 절대적인 시간보다는 뭐 이렇게 횟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을 반복할수록 뇌는 더 그 행동을 하는데 더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행동이 반복될 때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주고받는 신호들이 증진되고 신경학적 연결들이 촘촘해진다. 결국에는 뭐 일반 시간의 법칙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일반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 행동의 반복을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의 뇌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 이들의 해마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 부위가 공간 지각 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많이 하시면서 공간 지각 능력과 관계된 해마의 크기가 커진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은퇴한 뒤에 다시 해마 크기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반응하듯이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그 습관과 연관된 특정한 신경학적 회로를 활성화한다. 그러니까 이제 습관이 어떤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는지 이제 이해를 돕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쉽고 재미있고 단순하게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건데요. 2분 규칙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그 일을 2분 이하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침대에 들기 전에 책을 읽어야지는 한 페이지를 읽어야지로 바꾼다. 오늘 요가를 해야지는 요가 매트를 깔아야지로 바꾼다. 수업 시간에 공부해야지는 노트를 펼쳐야지로 바꾼다. 아침 조깅을 5km 뛰어야지는 운동화 끈을 묶어야지로 바꾼다. 그러니까 뭔가에 도전하는 그런 힘든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쉬워야 된다는 거죠.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려면 첫 2분은 어떤 일상적 습관을 시작할 때 하나의 의식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2분 규칙 자체가 어떤 의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승부차기 전에 심호흡을 크게 5번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또 의식처럼 되면서 고도의 집중 상태로 들어가는 전초 작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습관은 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징크스랑은 조금 다르죠. 징크스랑은 다르고 뭐 하면은 뭐 좀 더 자기한테 좋은 그런 습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재미와 보상 2마리 토끼를 잡는 법. 이번 달 술 마시지 않기, 충동 구매하지 않기 등등은 지키기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 습관을 지키고 나서 자기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보상을 연결하는 방식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은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써 아낀 돈을 바로바로 이제 예금 통장에 넣어두게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인 돈을 가지고 자기한테 선물을 주는 그런 식으로 보상을 만들면은 자기가
조금 지키기 어려운 습관을 이제 지키게 됐다면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일 반복할 것인가? 여기서는 습관 추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습관을 하고 나서 습관을 추적할 것이다. 영업 전화를 끊고 나서 빈통에 클립 하나를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영업용 전화를 계속 돌리는 사람이 이제 클립을 한 통에 계속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이 다 차면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체육관에서 운동 한 세트를 마치고 나서 운동 일지에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어떠한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측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드백 이게 있는 거죠. 측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목표 달성에 대한 구체적으로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피드백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략들은 습관을 추적하기 쉽게 해준다. 습관을 기록하는 걸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몇 주 동안 측정을 하면서 통찰이 생기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량화를 시키고 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기존에는 미처 몰랐던 이제 통찰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수량화, 정량화를 무조건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너무 안 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 때로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통찰력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자기계발서들 보다 보면은 몰입은 항상 부분적으로 나오게 되죠. 뭐 나중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몰입에 관해서도요. 몰입은 특정 활동에 완전히 빠져든 상태로 존이라는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제 몰입의 상태인데요. 이 느낌을 수량화하려고 애쓴 결과 우리의 현재 능력에서 대략 4% 넘어가는 일을 할 때 몰입 상태에 돌입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일도 아니고 단지 자기 수준보다 조금 약간 어려운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수준보다 약간 높은 사람들하고 할 때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 몰입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삶에서 이런 방식으로 일의 난이도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보통 불가능한 일이지만 골디락스 법칙의 핵심 개념은 적용할 수 있다. 관리 가능한 수준만큼 어려운 도전, 즉 자기 능력의 언저리에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동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될까 한번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꽤나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진짜 전문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두고 정기적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